강원 영동과 남부지역 8개 시군은 모두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보유 여부에 따라 시군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고3을 시작으로 등교 수업이 실시됩니다.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중학교도 등교 수업이 가능한데 도교육청은 모레 대책을 발표합니다. 지난 1일에 발생한 고성 산불에 대한 피해 규모 조사와 화재 원인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동해안 송전선로 용량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신규 발전소 설치에 따른 송전선로 확충이 불가피해 주민 반발과 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오늘부터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주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강원 영동과 남부지역 시군들은 모두 지방비를 부담해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인데 지급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강원 영동과 남부지역 8개 시군은 정부 안대로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이제 다른 지역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 가정적인 이제 경제 생활도 어렵고 전체 100만 원을 다 지급하는 걸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장 생활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오는 8일까지 기존에 보유한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됩니다. 나머지 가구 가운데 신용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받을 경우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 단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여야 합니다. 지역 화폐나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오는 18일부터 지자체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지급 형태가 다릅니다. 강릉시와 삼척시, 태백시, 고성군은 지역 화폐인 페이나 상품권만 지급합니다. 정선군은 지역 상품권 혹은 강원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속초시는 강원사랑 상품권만 주고 양양군은 선불카드로만, 그리고 동해시는 선불카드와 강원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금액은 국비 80%에 지방비 20%를 매칭하고 지방비는 강원도와 각 지자체가 1대1로 분담하는데 시군별 부담액은 20억 원 안팎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도민들한테 아주 빨리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별도로 이걸 가지고 뭐 추경을 한다든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를 신청할 때는 마스크 구매처럼 요일제가 적용되며 이번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8월 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합니다. 이에 맞춰 도내 공공시설과 관광지도 단계적으로 개방되고 군 장병들도 이번 주부터 정상적으로 휴가를 나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실외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공시설이 가장 먼저 개장합니다. 이미 춘천과 원주에서는 축구장과 테니스장 등 야외 체육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박물관처럼 실내에서도 거리를 두고 관람이 가능한 시설도 개장합니다. 국립춘천박물관은 단체 관람을 제외한 개인 관람객에게 6일부터 제한적으로 개관합니다. 다만 도서관이나 실내 체육시설, 밀집시설의 경우 지자체 재량으로 환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이달 중에 단계적으로 개방될 예정입니다. 춘천의 소양강 스카이워크와 원주의 소금산 출렁다리도 당장 6일부터 개방돼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취소된 앞선 축제들과는 달리 이달 중순 이후 예정된 춘천 마임축제와 삼척 장미축제는 축제 개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2달 넘게 부대에 발이 묶인 군 장병들도 지난달 24일 외출이 재개된 데 이어 오는 8일부터는 정상적으로 휴가를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이 기존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마스크 착용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는 언제든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 강원도 내 확진 환자는 지난달 17일 이후 2주 넘게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금 연휴 기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느슨해진 데다 초여름 날씨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민들도 늘고 있어 방역 당국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각급 학교 등교 수업이 오는 13일부터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소규모 학교는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교육부는 13일에 고3 학생이, 20일에는 고2, 중3, 초등 1, 2학년과 유치원, 27일에는 중2, 초등 3, 4학년 등 순차적으로 등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중학교는 13일부터 등교 수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소규모 학교와 특수학교 등 교육청 재량의 등교 수업 대책을 모레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밤 발생한 고성 산불에 대한 화재 원인 수사와 피해 규모 조사 등이 본격화됐습니다. 경찰이 수사본부를 꾸렸고 고성군은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피해 규모 산정에 나섰습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발생한 산불로 현재까지 주택 6동이 불에 타고 85만 제곱미터의 면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고성군은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에 나섰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항공조사로 피해의 심각 정도를 구분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피해 조사는 이제 오늘부터 일단은 그 현장에서 일단은 사전 조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사이면은 조사를 완료해서 향후 복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전 산불의 경우를 보면 잠정 집계된 피해 규모가 정밀조사 이후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 이번 산불의 피해 규모 역시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경찰과 강원도 소방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와 고성경찰서 등 47명의 인력으로 수사본부를 꾸려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처음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주인을 조사하는 한편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집주인을 상대로 신고자 신분으로 경위 진술서를 받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등이 확보되면 소환 조사와 입건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동해안 발전소에서 전기를 나르는 송전선로 용량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발전소가 속속 들어설 예정인데 송전선로 추가 확충에 따른 민원 발생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동해안에서는 양양 양수발전소와 강릉 영동화력, 동해화력, 북평화력, 삼척 그린파워, 울진 한울 원전 등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6개 발전소의 생산 전력은 1925메가와트 규모입니다. 이들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765kV 송전선로와 345kV 송전선로를 통해 수도권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송전선로의 수송 가능 용량은 11.6GW, 11,600메가와트로 한계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송전선로가 부족한데 앞으로 신규 발전소들이 또 들어선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동해안에는 울진 신한울 원전과 강릉 안인화력, 삼척 화력발전소가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들 발전소가 가동되면 6,980메가와트의 전력이 추가로 생산됩니다. 이렇게 되면 동해안의 모든 생산 전력은 18.5기가와트로 늘어나 현재 송전선로의 수송 가능 용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초고압 직류 송전선로의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로 길이는 230km, 새로 짓는 송전탑만 200여 기에 달합니다. 홍천과 영월, 정선, 삼척 등 도내 6개 시군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수도권으로다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도권 주민을 위해서 그 송전탑 인근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렇게 많은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있느냐. 주민 반대가 극심한 데다 보상 문제 해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작 신규 발전소들을 짓고도 정상 가동이 어려워 시설을 놀려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플라이강원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양양 제주 노선의 편도 무료 항공권 증정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카카오톡에서 플라이강원 채널을 추가하는 모든 고객에게 제주행 항공권을 무료로 증정합니다. 다만 제주에서 양양으로 돌아오는 항공권은 구매해야 합니다. 플라이강원의 양양 제주 노선은 매일 운항하고 있으며 탑승 수속이 짧고 공항 주차장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올해 정선 아리랑제가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진 9월에 열립니다. 정선아리랑제위원회는 올해 제45회 정선아리랑제를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정선아리랑제는 매년 10월에 개최됐지만 올해는 타 지역 가을 축제와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9월로 한 달 앞당기는 한편 정선 5일장이 열리는 17일에 개막합니다. 특히 올해는 공연 중심이 아닌 관람과 참여 중심으로 아리랑제 프로그램을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강원도 내 일부 사립대학이 대면 수업을 재개합니다. 한라대는 오는 6일부터, 가톨릭관동대와 경동대는 오는 11일부터 대면 수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대와 강릉원주대는 이미 1학기 전체를 비대면 수업으로 결정했고 춘천교대와 한림대 등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대면 수업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앞서 상지대는 지난달 20일 실험 실습 대면 수업을 재개했다가 논의 끝에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삼척시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택시 운수 종사자들에게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삼척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중복 지원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원합니다. 삼척시는 접수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택시 회사와 개인 택시 지부를 통해 일괄로 신청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도내 주요 국가하천 관리 상태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이달 27일까지 북한강과 소양강, 평창강, 원주천 등 9개 국가하천 842km 구간에서 해당 지자체와 함께 하천 점용 상황과 시설물 관리 상황 등을 점검합니다. 하천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과 하천 구역 내 불법 경작, 폐기물 자재 무단 적치 등의 행위를 파악해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원격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상당수가 과제가 많아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초중고생 1,068명을 대상으로 원격 수업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0%의 학생이 과목별로 해야 할 과제가 많아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45%가 주위 환경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기 힘들다, 36%가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없다, 30%가 접속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65%가 반복해서 수업을 볼 수 있다, 14%가 전화나 댓글 등으로 선생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오히려 늘었다, 13%가 수업 자료가 풍부하다며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여행업체에 3천만 원 규모의 홍보 마케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준은 올해 2월 말 기준 강릉 지역 여행업으로 등록된 71개 업체로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50에서 100만 원이고 SNS 제작비, 전광판 현수막, 전단 제작비, 홍보물품 제작비, 광고비 등에 쓸 수 있습니다. 동해시가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전세 임대 사업에 예비 입주 신청을 받습니다. 동해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해 기존 주택 입주자와 신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54세대를 이달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보증금 지원 한도는 기존 주택 6천만 원, 다자녀 가구 8,500만 원으로 임대 조건은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며 입주자는 이자와 보증금 일부 등 5% 내외만 부담하면 됩니다. 고성군이 여성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성군은 여성 농업인이 급증함에 따라 농작업 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200가구에는 7종류의 개인 농작업 착용 장비를 공급하고 30개 농가에는 다용도 작업대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여성 농업인 402명에게는 1인당 20만 원의 복지 바우처 카드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정성군이 농촌 지역 빈집 실태 조사를 벌여 정비합니다. 정성군은 이달 말까지 농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빈집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 연도와 방치 기간, 주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정성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농촌 경관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가족의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펜션을 안심숙소로 운영합니다. 안심숙소에 머물기를 희망하는 가족은 숙박시설과 사전에 협의한 뒤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숙박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삼척시는 현재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척 해양레일바이크 인근에 사는 주민이 운행 중인 바이크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삼척 해양레일바이크 신비해저터널 근처에서 인근 마을에 사는 95살 김모 씨가 지나가던 바이크에 부딪히면 쓰러져 119 구조대가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삼척시는 레일바이크 운행을 내일까지 중단했습니다. 강릉에는 옛부터 이제 우리 어렸을 때 감나무가 아주 많았어요. 집집마다 한 100년씩, 200년씩 된 나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성남동 205번지라고 그러죠. 거기에 꽃감전이 있었어요. 전국에 감이 전부 다 집화장으로 해서 강릉에 전부 다 모여갖고 다시. 공장 연기를 전후 영동지방시장마다 농촌에서 곶감이 대량 출하돼 한겨울 농민들에게 목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관시라 해갖고 쌀이 꽂이다 다 꽂았죠. 한 꼬지에 10개씩 이렇게 해서 말려갖고 겨울 내나 땅에 들어와서 그걸 곶감을 접는다고 그러죠. 접어서 10꼬지를 한 접이라고 좀 만들어갖고 접어서 판매를 하는데. 100년 전통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또 곶감을 강릉에서 한다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금의 브랜드도 제작을 했고 식품연구소에다가 강릉 곶감의 성분이라든가 당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75 브릭스라는 당도가 나왔습니다. 강릉 곶감은 낮에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 부는 솔바람으로 이용해서 건조시키고 밤이 되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으로 인해서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곶감이 되면 더 육질이 단단하고 쫄깃쫄깃하고 분도 나서 맛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